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에 관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한번 방송을 켰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재테크를 왜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노동하고 사업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차피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자신의 시간을 써야 하니까 우리가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본업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이나 투자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거기에 쓸만한 에너지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투자나 사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을 테고 그러면은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남에게 맡겨버리거나 예금이나 적금이나 하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본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사업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이나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저번 방송 때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 투자. 주식하면은 대부분 많이 들어보는 게 이제 가치 투자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이제 장기 투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는 이런 테슬라나 기술주 같은 투자를 꺼리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가치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하면은 워렌 버핏을 생각하실 거고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치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치 투자라는 건 되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걸 빼고 가치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가치는 어떤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것은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에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이득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값어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무조건 가치 투자다 이런 건 아니고 단타도 가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투자와 투기랑 구분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여기서 얼마만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없이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죠. 따라서 가치가 없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전부 다 가치 투자인데 대신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신만이 생각하는 어떤 리스크를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확률을 계산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주식 투자의 유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이어서 설명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유형은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나누자면 시간, 얼마만큼 기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단기 투자가 있고 두 번째 중기 투자, 세 번째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단기 투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타죠. 단타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은 하루의 장시간 안에 끝내는 투자들을 단기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라고도 많이 하죠. 짧으면 일주일, 길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가져가는 거를 이제 중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2년, 3년 이내 기간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정상적인 답변은 어떤 기업의 지분이고 따라서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나한테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어떤 배당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나한테 돈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주식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가치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주식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면
이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 주식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은 이렇게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들어가야만 하는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여기는 가격이라고도 좀 표시해 볼게요. 주식의 가격에는 결국 기업의 가치와 심리죠, 심리. 사람들의 심리. 저는 그냥 심플하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그 기업이 좋은지, 거기에 플러스 사람들의 심리.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욕심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려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둘 다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가치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평가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치 평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주식을 그나마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가치 평가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꼽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퍼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퍼는 시가총액분의 순이익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 가격 안에 이익분의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현재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퍼는 아까 말했던 이 기업의 가치와 심리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게 DCF. 말로 풀이하자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10년간, 15년간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나눈 금액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EV라는, EV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란 뜻이고요. 기업 가치 나누기 세전이익.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기업의 자산 정도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가치 나누기 세전이익 비슷하죠. 퍼랑 비슷한 개념이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유용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청산 가치. 기업이 망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추정해서, 이것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계산하면 나오긴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주식을 가치 평가할 때 이 정도 기법을 사용해서 평가하고, 이 기법이 모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 이럴 수는 없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은 이 중에서 3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퍼와 DCF와 EV, EBITDA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쓰고, 빠르게 계산하고 싶다 하면 퍼를 많이 쓰고,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잘 안다 생각하고 또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DCF 사용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